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MA입니다. 명절 연휴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준비한 경기는요, 골든스테이트 대 샌안토니오 경기 준비했습니다. 어제 골스 경기도 재밌었는데 어제는 이제 설 당일이라서 제가 이제 준비를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컷한 위그 다 빠진 골스 원정 백투백 경기입니다. 무디 선발로 나오고 쿠민과 벤치 대기하고 있어요. 일단 골든스테이트의 커 감독은 오늘 지더라도,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원정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질 때 지더라도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 주고, 그리고 이제 주전들 아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임하는 경기인 건데, 탱킹 멤버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게 2시즌 전에는 이 멤버가 탱킹 멤버였죠. 근데 조던 풀과 데미안 리, 그 당시에 탱킹을 주도했던 두 선수가 정말 그 2시즌 전에 있게 하는 그런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의 어쨌든 뭐 주요 로테이션 멤버로 올라온 지 꽤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특히나 골스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그 골스가 이번에 7픽 14픽으로 뽑은 무디와 쿠민가가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셔서 오늘 경기를 이제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 선수들 모두 잘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시즌 7픽 14픽은 그러다 치는데 지난 시즌 2픽으로 뽑았던 와이즈먼이 사실상 2시즌을 날리고 있는 점은 아쉽네요. 반면에 샌안토니오는 이번 FA 때 영입했던 덕 맥더만 선수가 잘 뛰어주고 있고, 그리고 켈든 존슨이나 뭐 로니 워커 4세, 그리고 그 주전 백코트인 디온테 머레이, 데릭 화이트, 이런 선수들이 스티브 커 감독이 아니죠, 포포비치 감독의 지휘 아래 많이 잘 커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선수들 중에 사실 디온테 머레이 정도를 빼면은 웬만큼 빅네임이라고 부를 만한 그 정도 포텐셜을 갖고 있는 선수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샌안토니오는 주요 코어가 왜 이렇게 없느냐, 항상 애매한 선수들 갖고 왜 플레이를 하느냐 하면은, 포포비치 감독이 탱킹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죠. 탱킹하면서 막 그렇게 억지로 지고 이런 건 농구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항상 샌안토니오는 주어진 전력에서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시고, 샌안토니오는 안티가 거의 없는 그런 구단이 됐죠. 다만 이게 항상 좀 이제 양날의 검인 게, 이렇게 하면은 뭐 팬들에게 이미지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애매한 성적권에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고, 화끈하게 탱킹을 해서 1, 2, 3픽으로 주요 선수들 건진 팀들은 리빌딩에 성공하고 있고, 이게 참 이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지난 시즌까지는 사실 컬이 빠지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거고 누가 잘해졌냐. 일단 뭐 대표적으로 조던 풀을 꼽을 수 있는데, 저는 조던 풀을 제외하면은 케본 루니의 성장을 가장 많이 꼽아주고 싶습니다. 케본 루니가 사실 이번 시즌 골스가 지금 드레이먼드 그린이 없이 플레이한 지 한참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골스가 빅맨 난이나 아니면 이제 스크린이나 리딩 이런 부분에서의 부재를 많이 느끼지 않는 거는 케본 루니의 성장이 돋보이죠. 수비에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공격에서도 굉장히 이제 오펜스 리바운드를 잘 잡아주고, 스크린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 해주던 피딩 역할, 패스 뿌려주는 역할도 잘해주면서 케본 루니의 판단력이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는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펜스 파울이나 아니면은 이제 상대에게 공을 넘겨주는 턴오버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성장했어요. 오늘 양팀 다 사실 뭐 이렇다 할 슈퍼스타 없이 플레이하는 게임인데, 양팀의 팀 컬러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티브 커 감독이 과거에 샌안토니오에 몸담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골스 프런트는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는 샌안토니오 같은 모델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한번 우승하고 뭐 몇 시즌 화끈하게 태운 다음에 화끈하게 탱킹하고 이런 팀이 아니라, 물론 골스는 뭐 지키지 못하고 2시즌 전에 탱킹을 했습니다만, 샌안토니오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팀으로 남기를 원한다, 뭐 이런 팀 컬러를 또 밝히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은 항상 기본기에서부터 굉장히 착실하게 훈련을 시키고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빠릅니다. 슛 페이크 이후에 동작도 빠르고, 뭐 턴오버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다만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3쿼터에 샌안토니오에게 끌려가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공격력이죠. 한때 이제 뭐 로테이션 제외됐는데 지금 토스카노 앤더슨이 최근에는 복귀해서 분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제 모제스 무디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도 그렇고, 역시 이제 14픽으로 뽑을 때도 골스가 이 선수는 즉시 전력감으로 뽑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골든스테이트는 뭐 3쿼터에 예상대로 조금 답답한 활약, 그리고 오늘은 수비까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3쿼터에 거의 100실점 페이스인데, 이번 시즌 골스의 디펜시브 레이팅을 생각하면 아쉽네요. 특히나 골든스테이트가 뭐 승률 면에서 엄청나게 확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12월부터 조금 경기력에 의문부가 붙는 부분은 시즌 초반과 비교했을 때 3, 4쿼터 경기력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었죠. 거기다가 오늘은 컷한 끝까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벌어졌을 때 골든스테이트가 나중에 추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은 조금 의문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샌안토니오가 3쿼터에 확실하게 압도하는 거는 홈코트의 이점을 살리고, 또 골스 선수들이 지금 지쳐있잖아요. 원정 백투백 치르는 팀이 후반전에 지치는 거는 거의 공식과 같은 일이거든요. 샌안토니오의 정말 철저한 기본기 농구인데 3쿼터에 들어서 양팀 슛감 차이도 많이 나고, 샌안토니오 선수들이 훨씬 잘 뛰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평소 골스 수비는 이것보다 강도가 훨씬 높은데, 원정 백투백에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다 리커버리가 조금씩 늦어요. 그리고 반응 속도도 조금씩 떨어지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체력적인 우위로 샌안토니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스답지 않게 3쿼터에 100실점하는 그런 경기에서 지금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거는 페이튼 이스의 미친 수비력인데, 게리 페이튼 이스는 단순히 1대1 상황에서 락다운 디펜스만 잘하는 게 아니라 헬프 디펜스, 이런
이런 모든 전천후 수비에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이런 부분이 골스 프론트가 에이버리 브래들리를 트레이닝 캠프에서 잡지 않고 저 게리 페이튼 2세를 선택했던 이유였죠. 그리고 16점 차에서 추격을 시작해보는 골스인데요. 컷함도 없이 원정 백투백인데 이런 부분을 많은 이제 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보통 팀 같으면은 원정 백투백이고 우리 팀 주전 다 없고 16점 차 벌어져 있다 이러면은 뭐 감독부터가 오늘은 이기기 힘들구나 슬슬 접거나 금방 가비지 게임 던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골든 스테이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LA 레이커스가 그런 10점 차 이상의 리드를 잘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리드를 순식간에 날리게 되면은 10점 차 리드를 갖고 있는 팀이 원래 유리했죠. 근데 그게 순식간에 날아가면은 초조해지고 쫓기는 입장의 팀이 돼버리거든요. 특히나 요즘 NBA에서는 10점 갖고는 뭐 얘기하면 안 됩니다. LA 클리퍼스 같은 팀은 20점 이상으로 벌어져 있는 후반전 경기도 종종 뒤집곤 하죠.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채반꿀이라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진짜 10점 차 리드 갖고 설레발 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샌안토니오가 뭐 갖고 있던 리드를 바탕으로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아슬아슬한 리드를 잡는데요. 이 상황에서 50대 50볼 그 상황을 모제스 무디가 가져가면서 조던 풀의 3점 슛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3점 슛이 결정적이었고요. 이후에 샌안토니오의 야투가 계속해서 빗나가면서 이 경기까지도 골든 스테이트가 잡아갑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정말 엄청난 팀인 게 원정 백투백이고 주전들을 다 뺐는데 이긴다. 이런 게 사실 진정한 강팀의 요건이거든요. 승률 관리도 피닉스가 너무 잘해서 그렇지 잘하고 있고요. 오늘은 심층 분석으로 이제 보실만한 내용이 역시나 모제스 무디하고 쿠민가 두 명의 활약입니다. 사실 이제 모제스 무디 같은 경우는 14픽으로 뽑힌 선수인데 원래도 이제 3&D 약간 즉시 전력감 자원으로 골스가 이 선수는 픽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7픽의 쿠민가는 사실 원래 5픽인의 지명이 유력하다가 여러 팀들과의 미팅 과정에서 좀 많이 미끄러졌어요. 7픽까지 결국 내려왔는데 골든 스테이트가 이 선수를 뽑았죠. 오프 시즌에 저희 채널에서 다뤄드렸던 그런 영상도 있었는데 쿠민가는 장점 확실합니다. 엄청난 피지컬이죠. 피지컬이 뭐 예전에 마이애미 히트 시절 르브론을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몸이 탄탄한데 점프력까지 좋아요. 물론 스피드는 르브론 쪽이 말도 안 되게 빠르지만요. 대신 너무 느린 슈팅 메커니즘이나 왼손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점, 뭐 이런 마무리 능력이나 기본기적인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크게 돼서 많은 구단들이 쿠민가를 지다쳤는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하면은 지금 조던 풀과 데미안 리를 키워낸 것처럼 기본기 훈련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데 골수만한 구단 없거든요. 당장 7픽에 걸쳐있는 뭐 그런 선수들만큼 활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골스에게 잘 맞는 핏이 쿠민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와이즈먼 꼴은 안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골스에 있는 3명의 유망주 2픽 와이즈먼, 7픽 쿠민가, 14픽 모제스 무디인데 7픽하고 14픽은 이번 시즌에 어느 정도는 건져 올리는 느낌입니다. 다만 이제 와이즈먼 같은 경우는 루키 스케일 계약의 2시즌, 이번 시즌도 거의 뭐 날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루키 스케일 계약, 그러니까 2픽 선수가 저렴하게 묶여있는 2시즌을 거의 날리는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거기다가 빅맨에게 치명적인 무릎 부상을 당하기도 했는데 와이즈먼은 와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승리한 골든 스테이트의 박스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제스 무디가 데미안 리보다 확실하게 가져가는 이점은 저 3점 슛이죠. 3점 슛을 오늘도 10개 중에 6개 넣었는데 이미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드래프트 될 때부터 저 3점 슛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수 보면 어깨뽕이라고 하죠. 굉장히 프레임도 좋은 몸이기 때문에 오늘도 리바운드도 7개나 건져 올렸거든요. 적절한 3&D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던 풀이 오늘 무리한 샷을 많이 던지고 뭐 멋있게 터프샷을 던지기도 했지만 많이 놓친 샷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커리도 없고 탐슨도 없고 위긴스까지 없는데 조던 풀이 던져줘야죠. 야투 24개 중에 9개, 3점 13개 중에 4개, 뭐 전체적인 성공률 아쉬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팀의 1옵션으로 오늘 사실상 나서서 31득점에 6리바운드 5어시스트 35-5를 해줄 정도로 조던 풀이 성장했다는 점, 이런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케본 루니는 오늘도 24분도 뛰지 않았는데 야투 8개 중에 5개, 오펜스 리바운드 6개 잡아내면서 12개의 리바운드, 어시스트도 3개를 기록했어요. 이번 시즌 케본 루니의 활약은 드레이먼드 그린이 없는데도 그 공백을 드러내지 않게 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오늘 데미안 리의 야투율도 좋았죠. 3점 10개를 던져서 5개를 넣어줬고 데미안 리가 적재적소에 항상 이제 허슬이 좋은 선수인데 스틸도 2개를 뽑아내면서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벤치에서 아까 3쿼터에서 4쿼터 넘어가는 구간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건 게리 페이튼 2세의 수비였다고 봅니다. 페이튼 2세가 오늘 스틸 5개를 기록했어요. 물론 이 선수는 이제 공격력이 좀 떨어지죠. 확실한 속공 상황이 아니면 야투를 많이 못 던지고 3점도 적극적으로 못 올라가는 그런 백코트 자원으로서의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17분 뛰면서 스틸 5개 기록할 수 있는 선수, 리그 전체의 뭐 페이튼 2세 타입을 요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카루소 뭐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방금 세 선수는 단순히 뭐 자기 앞에 있는 선수 1대1로 락다운만 잘하는 게 아니라 팀 디펜스를 총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보기 드문 백코트 자원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벤치에서 출격한 쿠민가 야투 15개 중에 8개,
3점 6개 중에 2개를 넣었는데요. 항상 이제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죠. 덩크 피니쉬가 아니면은 조금 레이업도 항상 이제 왼손으로 올릴 것도 오른손으로 좀 올리고 3점 슛 메커니즘도 아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벤치에서 오늘 잘해줬고 벤치 타임에서 런을 가져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19득점 했고요. 다만 이제 19득점 하면서 턴오버 3개 그리고 파울 5개를 기록하면서 아직은 조금 미완의 대기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스는 오늘 컷탐그, 비엘리차, 오토포터 주니어, 이거달라까지 뭐 베테랑들 다 빼고 경기했는데 원정 백투백 잡아낸 거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젊은 선수들에게도 엄청난 자신감이 붙는 그런 경기가 됐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다음은 패배한 샌안토니오의 박스 스코어로 넘어갑니다. 샌안토니오 오늘 켈든 존슨이 야투 10개 중에 8개 그리고 디온테 머레이가 야투 21개 중에 12개를 꽂으면서 이끌었습니다. 데릭 화이트도 3점 7개 중에 4개를 넣어줬고요. 다만 샌안토니오는 오늘 120득점을 홈에서 했고 3점 슛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33개 중에 16개, 특히나 3쿼터에는 뭐 거의 던지면 다 들어가는 이런 화력을 보여줬는데 그 경기를 내줬다는 점, 특히나 포포비치 감독이 항상 주안점을 두고 강조하는 수비에서 골든스테이트의 컷탐그가 없음에도 무너졌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뭐 약팀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확실한 슈퍼스타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샌안토니오는 사실 몇 년 동안 이제 드로잔이나 알드리지가 있을 때에도 터프샷을 주도해서 던져주던 선수가 지금 브루클린에서 뛰고 있는 패티 밀스거든요. 이 선수가 호주 이제 커리로 불리기도 하고 국가대표의 팀에서는 에이스를 맡고 있기 때문에 패티 밀스가 사실 클러치 득점을 좀 해줬었는데 패티 밀스까지 없으니까 오늘도 4쿼터에 그 16점차 리드가 날아가는 과정에서 전혀 뭐 끊어주는 득점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디온테 머레이는 약간 올라운더 플레이어 느낌이 강하지 뭐 확실한 스코어러 이런 것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유형이거든요. 오늘도 디온테 머레이가 27득점에 9리바운드 9어시스트 10까지 좋아요. 근데 그 턴오버가 6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 던지는 야투 이런 게 슈퍼 에이스급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샌안토니오는 확실한 에이스급 플레이어가 없는 그런 부분을 4쿼터 클러치에서 아쉬움을 겪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팀의 확실한 코어다라고 볼만한 유망주들이 많이 없는데 과연 샌안토니오가 계속해서 탱킹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노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포포비치 감독이 언제까지 이제 감독님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결국에 이제 드로잔 알드리지라는 원투펀치가 다 나갔고 이 상황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탱킹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예전에 하위 픽에서 토니 파커나 마누 지노빌리 같은 선수를 건져냈던, 그리고 이제 2010년대에는 카와이 레너드를 이 그 10번 중반대 픽에서 건져냈던 그런 드래프트 실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을지도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휴일 골드스테이트 대 샌안토니오 경기 리뷰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